인재풀 사람이 고갈될 때까지 13시간 기록 국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르면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임명할 걸로 보입니다. 야당은 사실 임명 전부터 탄핵을 시사해 왔었는데요. 오늘 야당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제거했습니다. 송부 기한은 오늘까지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 네. 임명한 다음에 바로 의견에 들어가면 탄핵하겠다고 당 지도부도 같은 입장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이 되고 의결을 하게 되면 2인 체제의 어떤 불법성, 위법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바로 이제 즉각적으로 탄핵에 돌입하는 것으로 그것은 오래 전부터 당에서 이제 합의되어 온 입장이다 이렇게. 노동 사법이 법권 해석에서 돌아오는 관련돼서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방통위원장 인재풀이 고갈날 때까지 할 수밖에 없다.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니다라는. 민주당의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요. 박상수 변호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여기 이진숙 방통위원장 아마 윤 대통령이 임명 내일 하면 즉시 탄핵에 돌입하고 이건 단지 이진숙 후보자의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장 인재풀이 누군가가 올라오면 그 인재풀이 다 고갈될 때까지 탄핵에 돌입하겠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민주당이 어지간히 인사권이 탐나나 봅니다. 그래서 탄핵을 통해서 자신들의 인사권을 뭔가 이렇게 행사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방통위원장이라는 자리가 단순히 지금 뭐 공영방송의 지배권과 관련된 것만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나 하는데 예. 바로 이 재난방송을 점검하는 역할을 합니다. 모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우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은 민주당이 탄핵한 일종의 그 재난의 태스크포스의 가장 사령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이 돼서 공석이 있을 때 발생한 사태입니다.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고 아직도 태풍도 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재난방송을 점검하는 이러한 중요한 자리에 있는 방통위원장을 끝까지 공석을 만들 때까지 인재풀이 고갈될 때까지 탄핵을 시켜서 공석으로 만들겠다. 이거는 국민들에게 재난을 사실상 그렇게 발생하고 그게 제대로 안 알려져도 나는 알 바 없고 내 정권 창출에 도움이 되는 방송 장악만 나는 관심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결코 수권 정당으로서 그 위치를 차지할 정당의 책임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학 의원님, 이진숙 후보자의 적절한 인사냐 아니냐, 혹은 법인카드 논란, 혹은 균형, 방송에 대한 중립, 이런 걸 일단 떠나서 이동관 위원장도 탄핵 추진에 물러났고 바로 직전 방통위원장이었던 김홍일 위원장, 김홍일 전 위원장도 그렇게 자진 사퇴했고 대통령이 사인까지 했는데 민주당은 이진숙 후보자 또 탄핵 추진하고 이진숙 후보자가 또 자진 사퇴하면 또 모든 인재풀이 고갈될 때까지 탄핵하겠다는 걸 이런 도돌이표, 거부권 정부가 똑같은데 이걸 어떻게 걱정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걱정스럽죠. 그래서 며칠 전에 국회의장인 우원식 의장도 결국에는 이 문제를 여야가 결국 머리를 모아서 하나의 합의점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심경을 토로하기까지 했거든요. 지금 국회의장으로서 자기는 너무나 아무런 무기력감을 느낀다 이렇게까지 이제 소회를 이야기하셨는데 예. 저는 어쨌든 이 부분이 이 5인 합의제 기구가 계속해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2명에 의해서 그렇게 자기들이 합의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진척을 시키는 이 상황은 굉장히 비정상적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지를 끊임없이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전 좀 내려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여전히 5인 합의제 기구로 만든 법률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취지를 오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는 입장이 바뀌더라도 서로가 지킬 수 있는 그런 안을 가지고 그 안대로 그냥 가야지. 그래도 국민들도 그거를 인정하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보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도돌림표로 가게 되면 민주당 역시 이거를 멈출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결국엔 멈출 수 있는 끈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민들도 결국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런데 계속 이거를 야당 탓만 하면서 이 상황을 계속 몰고 가는 것은 국민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좀 아까 민주당에서 2인 체제가 불법성이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탄핵에 돌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2인 체제입니까? 민주당에서 2명 추천 안 하니까 지금 2인 체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방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2명, 그리고 여당에서 1명, 야당에서 2명 이렇게 추천이 들어가서 예.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여당에서 추천했던 인사였죠. 그런데 야당에서는 본인들 몫의 2명은 아예 추천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 2명으로서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간단하게 방통위원회법에 대해서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 지금은 의결 정족수가 2명으로 되어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4명의 의결 정족수가 되어야 된다. 그걸 개정해야 된다라고 지금 법을 발의를 한 것입니다. 예. 그러고 그것은 5명 중에서 야당에서 2명 몫이 있는데요. 야당의 2명이 만약에 회의에 들어오지 않으면 탄핵을 넘어서서 방통위 자체가 회의가 열리지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기본적으로 5명 중에 4명의 의결 정족수가 된다는 것이 대한민국 법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비율일 뿐만 아니라 예. 그 의도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다. 국민들께서 심판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각각의 입장들을 들어봤는데 박상수 변호사님,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이제 대표 취임하자마자 뭐 방송사법이라든지 뭐 방통위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취지가 옳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SNS에 우리나라 간첩법, 적국이 북한만 대상이고 처벌을 못한다.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제동거로 무산이 됐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간첩으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예. 이제 그 범죄 구성 요건에서 범죄 혐의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적국이어야 됩니다. 국적이 예. 적국이어야 되는데 예.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현대 사회는 이게 좀 간첩행위라는 게 꼭 적국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익에 반하는 이러한 간첩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위들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광범위하게 처벌하고 국가 안보를 좀 더 이렇게 강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적국을 외국으로 좀 확대하는 이러한 법률 개정을 21대 국회에 우리 당이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 민주당이 이것을 하지 않으려고 했죠.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게 될 경우 결국 중국 등이 이렇게 포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예.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현재 이제 이와 같은 이제 국익에 훼손이 되는 사건이 이번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사건들의 발생에 있어서 처벌 규정이 미비한 이러한 사태가 좀 벌어지는 이러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SNS를 통해서 이 부분을 정확히 지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제동 걸어서 무산됐다. 민주당을 직격했는데요. 예. 한동훈 대표께서는 저렇게 호도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21대 국회에서 간첩법 개정안을 민주당 의원들 3분이 같이 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왜 통과가 안 됐냐면요. 민주당이 반대한 게 아니고요. 법원 행정처하고 법원하고 그다음 법무부하고 두 사이에서 의견이 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반대가 된 겁니다. 법원 행정처가 2가지 이유를 얘기했었어요. 첫 번째는 산업기술 유출은 산업기술 유출법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군사기밀에 대해서는 군사기밀 보호법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법체계상으로 안 맞는다라는 이유를 하나 들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그 우방국이라든지 동맹국에 대해서는 다르게 처벌 수위를 정해야지 알겠습니다. 마치 적국하고 똑같이 정할 수 없다라는 걸 반대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반대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호도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번에 위성락 의원께서 간첩법 개정안을 지난달에 7월달에 발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적국의 범위라든지 처벌 수위라든지 명확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거를 민주당이 잘못했다고 하지 마시고 민주당이 낸 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찬성하시고 동의하셔가지고 통과시키면 됩니다. 예. 네, 근데 방송사법 통과시킬 때 국가기관의 목소리를 그만큼 들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필리버스터까지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아주 편법적으로 방송사법은 열심히 통과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국익과 이렇게 직결되어 있는 간첩법, 물론 말씀하신 대로 군사기밀보호법이나 예. 이러한 법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간첩으로서 처벌을 할 때 그 형량이 더 올라가는 것들도 있고 더 강하게 보호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 거는
정부 때문에. 그러면 방송사법도 정부의 의견을 좀 들어주셔야죠.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발목 잡지 않았다. 누가 다수당이었습니까?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예. 마음 먹었으면 통과되는 법이었습니다. 그 아까 자막 중에 이제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가 사실을 왜곡했다, 유감이다라는 표명. 민주당에서는 다른 몇몇 의원들이 이미 발의를 한 적이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 잠깐 여기에 저희 뉴스탑10 출연하신 두 분의 설전이 있을 정도로 앞으로 민주당 뭐 한동훈 대표 이거 물러서지 않을 것 같은데요.